예, 오늘은 제가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고 싶은 사람들인데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고 나면 걱정이 되죠. 증여해 주고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면 그땐 정말 방법이 거의 없어요. 증여 후에 자녀가 연락이 안 돼요. 집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녀에게 되돌려 달라 하자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자녀에게 증여해 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자니 두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이 책에 유언 대용 신탁이란 제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유언 대용 신탁이란 제도는 소중한 재산,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죽은 후에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탁이라는 의미는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5억 상당의 부동산을 너에게 맡길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네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신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 신탁계약서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서 공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아직 자녀에게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대로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취득세와 증여세가 안 나오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물려준 것이 아닌데 왜 물려주었다고 하냐 하면은,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탁계약서를 등기부등본에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명하면 지정된 자녀에게 바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고 공증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쟁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대용 신탁은 부모가 생전에 너에게 이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의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공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되돌려올 수 있어요. 소송 절차가 아닌 비송 절차를 통해 신탁 등기를 되돌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나 몰라라 할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상가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신탁 제도를 활용해서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분쟁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사망해서 며느리가 있지만 왕래가 없고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자녀들과 다툼이 예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들과 혼인 관계가 정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내가 죽으면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 여성에게 상속이 되겠죠. 또한 자신이 몸이 아픈데 둘째 아들이 정말 지극정성 정간호를 하는 효자가 있어요. 다른 자녀들은 얼굴도 못 본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5억 상당의 부동산을 둘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와 고민이 되겠죠. 이때 이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유언 대용 신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포도나무 법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